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주영희입니다. 자, 오늘부터 재무행정 들어갑니다. 42일차예요. 예산의 형식, 원칙, 분류 볼 건데요. 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형식에 대한 건 우리가 예산주의, 법률주의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내용만 일단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의 원칙은 고전적 원칙 위주로 당연히 봐줘야 되겠죠. 그리고 분류는 프로그램 예산제도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형식을 가집니다. 국회가 법률로서 확정을 해서 딱 1년의 세금을 걷고 1년의 예산을 법률로 편성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법률주의. 사실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여기 너무 어려우면 기본적으로 정치 베이스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정치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외우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시죠? 자,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매년 의회가 의결을 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의결주의 혹은 예산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법률보다는 의결이 조금 더 형식이 덜 강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 매년 의회가 의결하는 형태. 그래서 조세에 대한 법률은 따로 책정을 해줘야 되는 게, 따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게 이 의결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우리나라, 한국이 지금 의결주의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고요. 자, 원칙에 대한 이야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예산의 원칙은 아시겠지만 고전적 원칙. 노이마르크가 설명했었던 고전적 원칙과 헤러드 스미스가 얘기했었던 현대적 원칙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고전적 원칙에 대한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고전적 원칙은 다 외우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 공개성의 원칙이에요. 예산이 국민에게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우리가 얘기하는 공개의 원칙이고요. 수입과 지출의 내용과 용도를 명확하게 나타내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료성의 원칙입니다. 이 명료성의 원칙의 예외가 바로 총괄 예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총액 계상 예산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예산의 계상을 총액으로 할 수 있는 제도 나오고요. 자,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의 계상 아시겠지만 우리 완전성의 원칙입니다. 완전성의 원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국가지정법에선 예산 총계주의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보통 순계예산과 기금도 사실 완전성의 예외가 되기는 하는데 이 순계예산이나 기금은 잘 안 나오고요. 대부분 현, 차, 수가 나오죠. 현물, 출자, 차관, 전대, 수입, 대체 경비. 이게 완전성 원칙의 예외가 됩니다. 예산이 하나의 단일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한다. 단일성의 원칙이라고 얘기하고요. 잔, 추, 특, 기로 가겠죠. 자, 예산의 목적 사용금액 기간에 명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 한정성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정성의 원칙, 지금 목적, 질적 한정성과 사용금액 양적인 한정성, 그리고 기간적인 한정성 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거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양적인 한정성의 예외.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은 질적인 한정성의 예외, 계속비는 기간적인 한정성의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예외가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죠. 모든 수입은 국고에 편입되고 여기서부터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자, 통일성의 원칙 되게 되고요. 그래서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 아시겠지만 통, 목수, 특기 갑니다. 통, 목, 수, 특기 가죠. 입법부가 사전에 의결한 사항만 집행해야 한다. 사전 의결의 원칙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사전 의결의 원칙의 예외는 긴급 명령이나 준예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결산과 일치해야 한다. 우리 엄밀성의 원칙 또는 정확성의 원칙이라고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원칙, 고전적 원칙은 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예외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완, 현, 차수, 그죠? 그리고 통, 목수, 특기 이거. 자, 단, 추, 듣기. 이렇게 나가는 것들은 진짜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프로그램 예산제도 간단하게 할 건데요. 별거 없죠.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도입하는 거죠. 예산을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과 성과 중심의 예산을 위해서 동일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 단위 사업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어서 예산이나 성과의 기본 대리 대상으로 기본 단위로 구성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이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이전의 예산제도가 너무 투입 중심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과나 성과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야, 장이죠. 부문, 관입니다. 프로그램, 항, 단위사업, 세항, 그 다음 그 밑에 세부 품목까지 다 들어가게 되는 예산 체계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항이나 세항에
프로그램이나 단위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 배분의 투명성, 국민들의 이해도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제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선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의 형식. 우리나라의 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 확정하지만 미국과 같은 형식은 아닙니다. 예산은 정부만 제한권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는 제한권을 갖고 있지 않고요.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만 예산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불가합니다. 예산안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범위 내에서 삭감을 할 수는 있지만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을 하는 것은 불가. 일반적으로 법률은 국가기관, 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갖지만 예산은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만을 갖습니다. 예산은 국회의 의결로 성립하지만 별도의 법률을 둬야 수입 지출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규정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예산주의와 법률주의 두 가지의 형식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예산의 원칙은 사실 총계주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총계주의. 모든 세입과 세출이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것. 한 세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의 총계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산 통일의 원칙, 일단 다 하나로 통일했다가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죠. 모든 수입은 국고에 편입되고 여기서부터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예산 통일의 원칙입니다. 자, 입법부가 사전에 의결한 사항만 집행이 가능하다. 사전 의결, 예외로 긴급명령 준예상 굉장히 많이 두고요. 자, 예산은 결산과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은 엄밀성 또는 정확성입니다. 전통적 예산의 원칙에 따라 예산은 공개성을 띄어야 하고요. 전통적 예산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의 의결을 거치는 사전 의결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예산은 기간적인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회계 연도 내에 집행이 되어야 하고요. 주어진 질적인 목적 내에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자, 단일성 원칙의 예외로 기만 나와 있는데 아시겠지만 단, 추, 특기이기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 특별회계, 기금 다 들어가게 된다는 것 아실 수 있을 거고요. 특별회계는 단일성 원칙의 예외, 단일성뿐만 아닙니다. 통일성 원칙의 예외가 되기도 합니다. 예산의 한정성 원칙의 예외의 예비비, 그 다음 추가 경정 예산, 그 다음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기간적 한정성의 예외로 계속비 들어가게 됩니다. 예산의 이용, 입법 과목 사이에 우리 항목을 변경하는 것은 한정성 또는 한계성 원칙, 질적인 한계성 원칙의 예외고요. 통일성 원칙의 예외, 통, 목, 수, 특, 기까지 들어가야죠. 그죠? 자, 특별회계는 통일성과 단일성의 예외적인 장치, 통, 목수 특기, 단, 추 특기입니다. 자, 준예산 제도는 의결 받지 않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예산 제도에 대한 내용 나왔어요. 정책과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이죠. 동일한 정책 목표를 가진 단위 사업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어서 예산이나 성과 관리의 기본 단위로 씁니다. 우리나라가 도입한 배경은 투입 중심의 예산이 너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결과, 성과를 지향하는, 목표 지향하는 예산을 쓰기 위해 프로그램 예산 제도가 도입되어 있고요.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 세부 사업, 뒤에 목까지 구성이 됩니다. 프로그램 예산 도입 시에 좀 품목의 개수를 축소해서 품목 간의 칸막이를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자원 배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 국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예산이 집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산 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되죠. 자, 그럼 문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한 설명. 정부가 특정한 수입과 특정한 지출을 직접 연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한계성의 원칙이다? 아니죠. 이거는 통일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통일성 원칙의 예외는 목수, 특기 들어가기 때문에 1번은 X. 특별회계는 통일성과 단일성 모두 다 예외적으로 지금 보게 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선지고요. 예산이 주어진 목적, 규모, 그리고 시간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건 이게 한계성의 원칙, 한정성의 원칙이고요. 예산 과목이나 구조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명료성의 원칙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 오늘 화요일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연휴 끝나서 많이 힘들 텐데 정말 힘내서 이번 한 주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내일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